봉지를 닿으면 제대로 묶어요. 다 흘리잖아요. 말을 왜 저렇게 해? 음. 이야기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곁에 있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1장 동네에서 제일 까탈스러운 영감. 아침 햇살이 막 골목에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립주택 담장 아래 화단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질을 하다 허리를 펴는 시각. 그 골목을 천천히 걷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영식 73. 이 동네에서 그리 좋은 소리 못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식이는 낡은 공구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등을 약간 굽힌 채 걸었습니다. 누가 눈을 맞춰도 먼저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마디 툭 던지기가 일쑤였지요. 어느 아침 옆집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엎질렀습니다. 귤이 골목 바닥을 대구르로 굴렀습니다. 영식이는 쭈그려 앉아 하나하나 주워 담아 건네면서 봉지 매듭을 이렇게 약하게 묶으면 어떡해요. 다음엔 제대로 묶어요. 그 말 한마디를 뒤에 남기고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영식이는 동네 작은 빌라에 혼자 살았습니다. 방 안은 군더더기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낡은 공구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잘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식어가는 보리차 한 잔을 홀짝이는 게 일과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영감. 그 앞에는 늘 무뚝뚝하니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인사성 없는 박영감. 하지만 영식이는 그 말들을 들어도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도 공구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제2장 아무도 가까이 안 하는 사람. 박영식은 이 동네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와 편하게 얘기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 가도 마트에 가도 영식이는 필요한 것만 딱 집어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같은 건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경로당 앞 평상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원래부터 저래요. 그러게. 누가 인사해도 눈도 잘 안 마주쳐. 악의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 버렸을 뿐이었지요. 마침 영식이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상의 대화가 잠깐 멎었습니다. 그가 지나치자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참 다가가기 어려운 양반이야. 그날 밤 영식이는 방 안낡은 책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과 주소가 빼곡했습니다. 502호 김씨 형광등 깜박임. 옆 동 이씨 보일러 점화 안됨. 동네 사람들 이름이었습니다. 영식이는 볼펜으로 작게 체크 표시를 합니다. 내일 가봐야겠네. 아무한테도 들릴 필요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제3장 조용한 이별.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빌라 관리인 아저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영식 씨 문 앞에 신문이 사흘치나 쌓여 있었던 겁니다. 관리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영식이는 방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였습니다. 소식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박 영감 돌아가셨대. 그래요? 놀라움은 있어도 깊은 슬픔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례도 조용히 치르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장 예상 밖의 조문계. 장례식 날. 작은 장례식장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두어 명과 통장.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식 씨 빈소가 여기 맞나요? 접수하던 분도 살짝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느새 영정 앞 의자가 거의 다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 영감한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았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5장 몰랐던 것들. 식이 시작되기 전 한 남자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박 어르신한테 여러 번 신세졌습니다. 동네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을 때 영식이가 와서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몇 사람이 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 전기도요. 밤늦게 오셔서 혼자 다 고쳐놓고 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식이는 동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남몰래 수리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제6장 남겨진 공채. 장례식이 끝나고 관리인이 영식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서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빼곡히 적힌 이름과 동호수. 그 옆에 짧은 메모들. 형광등 깜박. 보일러 불꽃 약함. 문 잠금 장치 뻑뻑함. 그리고 공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불편하면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줘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꾸밈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한 줄만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제7장 너무 늦은 이해. 동네 사람들은 조금씩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형광등이 켜졌잖아요. 그게 박 영감이었던 거예요. 작은 기억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른을 아무것도 몰랐던 거네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8장 늦게 흐른 눈물. 빈 소 안에 마지막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몇몇 분들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 영감 따뜻한 분이었네. 그 말이 조용히 빈소에 번졌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뚝뚝하다고만 했습니다. 까탈스럽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덜거림 뒤에는 한 번도 헛되이 쓴 적 없는 두 손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옆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때때로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을 배웁니다. 박영식. 동네에서 제일 까탈스럽다고 불리던 사람.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많은 것을 고쳐준 사람. 사람은 때때로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말이 적던 사람일수록 조용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박영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동네를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그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따뜻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